책을 이제 소개하고 또 추천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고민은 사실 될 수 있거든요. 최신 거를 해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좀 고전도 이야기해 주는 게 좋으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연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고전책도 좀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은 것 같고, 실제 그 벤치마킹하고 또 뭐 사례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실제 업무에 적용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최신 사례가 있는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90년대의 고전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 요거는 지난주에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원제가 출간됐었고, 이건 2017년에 출간된 거를 올해 이제 그 번역본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조화를 좀 구성하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화를 그렇죠. 만들었죠. 이제 그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요. 이제 그 홍자님 이제 소개해준 책 중에 앞에 그거 말고 그 앞에 있는 책이 있었죠. 예. 이 책에서 이야기한 뭐 10가지 아이템을 그 이야기한 비즈니스 내용이 이 책에서 걱정하는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비즈니스를 이 노인층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거의 다 비즈니스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좀 비교하면서 같이 좀 이야기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 7가지, 8가지 질문을 이제 준비를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저 액티브 시니어의 그 조건이 뭐 자금과 뭐 여유와 시간, 하여튼 그리고 이제 사회 뭐 활동 이런 거 얘기를 드렸는데, 우선 액티브 시니어가 되려면 그게 뭐 자기가 옛날에 벌었던 돈이든 앞으로 뭐 다른 방식으로 돈이 들어오든 어쨌든 이제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력이 과연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전제 조건인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액티브 시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경제력은 정말 있는 건지, 그리고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조사를 해보셨나요? 뭐 자료를 직접 찾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현재 액티브 시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층이라고 했는데 이 층은 아주 가난한, 개인적인 소득이 아주 가난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산업화를 겪으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자기 집을 갖는 우리 일반적인 중산층, 중산층에 들어가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부모 세대를 모셔야 될 마지막 세대, 또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할 첫 번째 세대, 그 이야기는 스스로 경제력을 이 소득을 갖고 있다라는 반증이죠. 그렇죠. 그런 거라고 저는 보여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뭐 소득 있는 사람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은 사람 적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중에서 우리 액티브 시니어에서 활동하고 이러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소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력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일단 액티브 하려면, 자기가 액티브 하려면은 뭔가 이제 그 연료가 있어야 되는 게, 차도 움직이려면 가솔린이 있어야 되듯이 액티브 하려면 자기의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제력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액티브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우리 눈에 안 보여. 왜냐면은 자기의 삶이 바빠갖고 그 주변 사람들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동창회 같은 데 가면은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 못 나오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오고 싶은데도 못 나오는 친구들도 액티브하지 않듯이, 이런 그 시니어들도 액티브한 시니어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갖춰져야지 액티브한 것이지, 갖춰져 있지 않다면 패시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돈이 있어도 이제 예를 들면 내가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뭐 앞으로 인플레가 뭐 다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이제 돈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막 투자도 하는 거죠. 저축도 뭐 많이 하고 막 연금 이런 것도 들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보험 같은 거. 그래서 돈은 많아도 실제로 소비를 적게 하면
이게 그러니까 액티브 해줄 수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네. 액티브라고 할 수 없지. 맞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액티브 시니어는 이제 소비가 여전히 많나요? 저는 많다고 생각들어요. 많다고? 이 몇 가지 이제 정리해 보면은 어쨌든 지금은 다 그 자기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자녀들이 아직 조금 어리거나 아니면 출가시키거나 그 와중에서 자기 소비가 일어나야만 먹고 이제 사는 게 이제 해결되는. 그래서 그 우리가 경제 활동 인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비를 많이 이제 그 생산 그 이 소득도 많이 이제 하지만 잘 소비도 많이 하는데 경제 활동 인구에서 사실 이제 벗어나는 사람들이거든요. 벗어났거나 벗어나는 중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 역시 이 소비 활동 자체가 변함이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양을 해주면은 소비가 줄어들겠지만 자녀 부양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본인들 소비할 수밖에 없는 단지 이게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확실히 지금 저 그 아까 얘기했던 우리 시대 베이비 부모 세대 그리고 시니어가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소비가 굉장히 많다고 느껴져요. 근데 뭐 저는 그걸 어디서 느껴지냐면 그러니까 문화생활에서 그러니까 7080 요 세대를 그 타겟으로 하는 문화 활동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BTS처럼 아주 이제 젊은 친구들 오히려 X 세대 이 세대들을 위한 문화 활동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7080들의 그 소비 여력이 많고 이 사람들이 문화생활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하고 우리 세대는 있는데 그 중간 세대의 문화 활동들이 눈에 잘 안 띄어요.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한 가지 생각을 하면은 우선 그 세대들은 지금 삶의 현장, 이렇게 경제 현장에 너무 많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세대가 X 세대인데 X 세대가 이 자기 노선이 원래는 신세대라서 뭔가 큰 새를 만들 것 같았는데 함몰돼 버린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면 사실 이 386 지금 586은 여기에 지금 눌려 버렸지. 그다음 그 밑에 밀레니얼 세대한테 눌려 버려서 본인들의 뭔가 이 아이덴티티를 지금 못 가지면서 지금 문화 부분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문화 부분에서도 우리 그 베이비 부모 세대가 많고 경제력도 있고 그리고 문화를 즐기고자 인생을 좀 즐기고자 하는 의욕도 많고 그래서 그 문화 소비는 특히 그래서 이제 패션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 칙칙하지 않고 좀 밝게 입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로 분홍색 입고 이제 파란색 입고 오늘은 좀 분홍색이 아니라 너무 그 유니폼화돼 있다 그래갖고 오늘은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참 소비가 많다. 시니어들의 소비가 많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의 그 건강을 위해서 이제 걷거나 어디 놀러 가고 그럴 때 이제 그 자기 집을 중심으로 이제 반경이 있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이제 집 부근을 산책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여유 있으면은 이제 북한산 오른다거나 이제 좀 떨어진 데 가고 이제 조금 더 돈이 있으면 이제 지방에 놀러 가죠. 지방에. 그리고 좀 더 있으면 해외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지금 뭐 꼭 휴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해외 여행은 여전히 많잖아요. 그렇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고. 뭐 특별히 이제 해외 뭐 규제 그 여행 규제 그런 게 없으면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만 보면 진짜 소비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 액티브 시니어의 그 소비가. 지난달에 이제 애 때문에 이 오스트리아 빈 갔다 왔는데요. 제가 몇 가지 이제 그 비교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눈여겨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길거리 그러니까 관광지 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액티브 시니어죠. 혹은 그 위쪽. 그러니까 그 위로 한 70 그 이상을 훨 넘어가면 대부분 없는 것 같아요. 이동이 어려운 것 같고. 근데 물론 아까 이제 그 우리 X 세대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은 생계 때문에 놀러 나고 싶어도 그런 여행에 참여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자금을 갖고 충분히 그래서 제가 그분들 향해서 사진을 몇 장 찍어놨어요. 써먹으려고. 전형적으로 지금 딱 이야기하시는. 근데 거기에 관광객의 대부분 다 외국 사람들이나 현지 사람들은 사실 뭐 잘 안 보이고요. 그렇지. 어차피 현지 사람들도 코코고 하얘니까 뭐 구별은 안 되겠죠. 근데 참 그런 거 하면 우리나라가 참 되게 발전했다는 게 그 옛날에 중남미 갔을 때는 카리브해나
이 그 저기 뭐 이렇게 해변가 파나마 해변가 가면 아주 으리으리한 그 빌라. 빌라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영화 배우들이 거기 놀러 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 계절을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이 와서 이제 지내는 거야. 그러면서 선진국의 부자 노인네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했더니 어느새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렇게 가고 있잖아. 자,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여행 얘기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액티브 시니어들로 인해서 활성화된 대표적인 시장 한 세 군데씩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 세 개를 꼽으셨나요? 오늘은 질문이 제한테 먼저 돼서 제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맞아요. 미리 이야기하니까. 저는 일단 이제 옛날식으로 하면 성인용 기저귀인데 기저귀라는 단어가 사실은 성인한테는 별로 안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위생 팬티 이런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인용 위생 팬티 이 시장이 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시장의 크기가 그 결과로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이게 한 16년 전 정도의 자료인 것 같아요. 이때 그 닐슨 코리아에서 조사한 바에 하면은 2013년도가 한 160억 원이었던 게 2017년은 한 410억 정도 좀 될 거라고 봤고 2020년에는 한 2,400억 정도로 이제 될 거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 그래서 뛰어든 이제 기업이 그 유한 킴버리에서 이제 디펜더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제품으로 이제 위생 팬티가 이제 들어온 거는 그래서 이게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는 바로 이 노인을 위한 시장이 없다라는 부분에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뭘 원하고 특히 우리 예를 들면 액티브 시니어가 뭘 원하는 이거 위생 팬티는 액티브 시니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서 환자용으로 넘어가면은 그냥 성인용 기저귀예요. 환자용 기저귀 조금 이제 이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액티브 시니어가 실제 활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왜 그런 위생 팬티가 필요하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요실금 환자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 요실금 환자의 숫자가 상당히 돼요. 국내 여성의 한 40%가 요실금이거나 경험이 있고 60대 이상 남성 24%가 경험할 정도로 요실금에 문제가 있는데 그 누구도 이걸 가족한테도 드러내놓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샤워하거나 팬티 갈아입거나 그리고 야외 활동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제는 액티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뭔가 괴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메꿔주는 게 그렇죠.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는 이런 게 있고. 제 주위에 나이 드신 분 중에 이제 어디 놀러 갈 때 교통수단이 뭐 고속버스도 있고 기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예전에는 고속버스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고속버스를 잘 안 타세요. 근데 그 이유가 고속버스 타면은 한 2시간 동안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그 화장실 있는 그 기차 그게 훨씬 편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게 꼭 뭐 KTX가 안 되더라도 무궁화에도 다 화장실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그런 것도 중요 포인트 같아요. 승용차 아니면 그냥 승용차로 가야 됐습니다. 근데 일본은 벌써 그런 시장이 애기용 시장을 넘어섰다. 그렇죠. 조사해 오셨네. 아니 그리고 그 관련돼 가지고 이 책에 제가 본 책에서 보면 단지 그 뭐 천이나 이런 패드로 된 그 기저귀 말고 이제는 아예 그 석션을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거동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소변을 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호스가 달린 그게 있어가지고 그 석션을 해줘 알아서. 그리고 자기가 버튼만 누르면 그러면은 이제 그 소변물이 이제 그 침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용기 안에. 그러니까 항상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원이 없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액티브 신형 관계가 되는 건 아닌데 그 이제 배변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게 일본에서 그 제품 개발하고 킥스타터까지 이렇게 그 펀딩 받기도 했는데 최종 제품 아직 제가 추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나온 것 같아요. 패치로 배에 딱 붙이면은 그 소변보다는 잘 대변이 언제쯤 나올지 예측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배변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자기가 갑자기 나오는 게 문제가 돼 실수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30분 뒤에 나오겠습니다 하면은 뭐 미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부를 수도 있고. 그렇죠. 획기적인 아이디어인데 이게 아직 그 기술적으로 못 따라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경고 시스템이네. 그렇죠? 또 다른 두 번째는 사례로. 이제 국내의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도 이제 조사해서 이제 발표한 거 보면은 국내 실버푸드 시장이 2015년도에 7,900억 정도고 2017년도에 1조 1,000억 정도인데 2020년 정도 되면 한 16조 원 정도로 가파르게, 물론 이 예측이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시장이 있다라는 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럼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관계 있는데 사실은 몰랐던 브랜드 하나를 최근 알게 됐어요. 근데 물론 액티브 시니어는 아니지만 이제 뭐 견줘서 이야기 드리면은 이제 장인어른 이제 편찮으셔가지고 그 응급실 그다음 이제 그 중환자실 거쳐서 지금 요양병원까지 이 단계를 거쳐서 오는 과정에 그 옆에 있는 분들 환자들이 먹는 팩으로 담겨 있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그 환자 가족한테 물어봤는데 그게 이제 영양 부족할 때에 대용해서 먹는 거랑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씹어서 넘길 수 없는 환자들이에요. 그게 액상으로 된 거. 그렇죠. 그게 이제 균형 영양식을 맞춘 건데 대상 웰라피에서 나온 뉴케어라는 거예요. 뉴케어. 그래서 그거 좋겠다 생각해서 우리 시골에 있는 어머님 86세인데 그걸 들고 가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좋다 그러고 그래서 그걸 이제 박스로 이제 이렇게 주기별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동네 우리 이웃 어르신들한테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유, 비싼 거 나눠주지 말라고. 하려면 돈 많이 드시겠네.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면은 우리 시골 동네가 다 그거로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일본에서는 뭐라 하면 UDF라고 그러더라고요. 유니버설 디자인드 푸드 해갖고 UDF로 해갖고 그 소화하고 음식 섭취에 문제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편하게 이제 그 디자인하니까 그 흔히 우리 얘기하는 HMR처럼 미리 반 그렇죠. 조리된 상태 음식이 아니라 거의 조리돼갖고 그렇죠. 데우기만 하는 그렇죠. 바로 그런 식의 음식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HMR 시장과 구분해서 그 CMR 이렇게 용어를 쓰더라고요. 이 컨비니언트 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이 시장이 사실은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인구 대부분은 HMR 시장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이후 이제 액티브로 넘어가면서 실버로 확실히 넘어가면은 이 CMR 이 시장이 확실히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CMR 시장이 바로 우주선에서 먹는 그렇죠. 음식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숫자가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2017년도에 이 뉴케어의 매출이 한 500억 정도가 된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그래서 이게 정확한 자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게 플라스틱으로 된 그 용기 안에 있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나 유리로 돼 있거나 그다음에 종이팩에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이제 재질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요거는 환자식 원래 출발이 환자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코로 이렇게 줄을 넣어서 바로 이렇게 넣는 그 용도를 그대로 지금 냈는데 이거를 일반인들 시장으로 내보내면서 이제 맛을 여러 종류로 이제 해서 지금 확산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그걸 배달하는데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도자기로 해갖고 배달해주고 냉장 그 파우치에다가 그 냉장 박스 같은 데죠. 배달해주고 그 다음 날 다시 용기 수거해요. 그런 비즈니스도 있더라고요.